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벌금은 물론이고 구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 같은 처벌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공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자전거, 저도 한동안 좀 꽤 타봤는데요. 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죠. 음주운전, 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에 앞서 음주운전은 차든 자동차든 자전거든 이 바퀴 달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화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외출이 힘들 정도의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즐겨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산책을 잘 못해요. 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마스크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중국에 이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은 계속 보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정말 개인이 대처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전 집에 창문도 잘 못 열거든요. 공기가 자꾸 나쁜 게 느껴지니까 숨도 약간 숨 쉴 때마다 약간 칼칼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집 밖에도 잘 안 나가는데 빨리 이런 미세먼지가 빨리 해소되고 좀 깨끗한 하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민하지 않은 건지 그냥 지내고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이나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는 마스크를 필수로 배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분들이나 그런 배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지. 생명하고 지장이 있으니까. 또 특히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심각하죠. 이거 지금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더 심각하고 대책이라는 거 정부에서 경유차를 규제하는 거하고 그런 정도죠. 우리가 대체하는 건 마스크 쓸 수밖에 없는데 마스크 써도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공기는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날씨도 좋은데 외출하기도 힘들고 심각하죠. 이게 지금 공기 좋을 때가 지금 그립지만 정부에서 대책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물이나 뿌리고 그 정도 갖고 이게 되겠지. 봄은 왔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제대로 된 봄 즐기지 못하고 계시죠?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으면서 잃어버린 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수도권에서는 올해 5번째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지만 과연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지난 24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0건이 넘는 미세먼지 관련 청원 글이 게시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겠다라는 이 국민들의 아우성 듣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봄 되찾아 주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이 희망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즘 같은 미세먼지에 1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90분 동안 담배 연기를 간접 흡연하는 것과 같다고 하니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고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좀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물, 과일, 채소 많이 드시면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포시 한 대지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충북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에 407일 만인데요.
국내 대지에서 그 A형 구제액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이 이 구제역 방역 비상체제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매 구제액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그 불안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이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김포 한 돼지 농가에서 그 A형 구제역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네. 이 돼지 A형 구제역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그 처음 발생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O형이 주로 발생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A형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에도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나 봐요? 네, 구제역은 지금 이 혈청형으로 다시 말해 백신이 서로 듣지 않는 7가지로 나누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A형, O형, 그 다음에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SAT 1형, 2형, 3형 이렇게 포함해서 아시아 1C에서 7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제역 바이러스에도 O형과 A형, 아시아 1형, 아시아 1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시아 1형, C형, 그리고 그 SAT 1, 2, 3형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은 이제 A형이다. 이런 얘기시죠? 네. 이 구제역이 뭔지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만 네. 이 농촌에 사시는 아닌 분들은,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구제역이 어떤 병입니까? 구제역은 우리 한문 뜻대로 주로 입이나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질병이고요.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돼지나 소의 혓바닥이나 또 입술에 또 발굽에 수포가 생기지만 원래는 다 공기로 일단 호흡기 감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폐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그러니까 입술이나 혀로 가고 그다음 발굽으로 가서 그래서 수포를 일으키고 주로 어린 돼지나 송아지들이 이렇게 좀 심근염 다시 말하면 심장의 근육에 내적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심장 스트로크로 사망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구제역 하면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 입과 발굽 주변에 이제 물집이 생긴다, 수포가 발생한다는데 이게 그렇게 치명적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성돌이나 성호는 거의 죽지는 않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송아지나 또 새끼 돼지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상 증상은 입이나 수포가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심장의 근육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요. 심장이 멈춰주게 되니까 그래서 3, 4주 이하 7주령 이하 돼지나 새끼 돼지나 또 7주령의 송아지들은 이렇게 심장 마비로 쇼크살 죽기 때문에 거의 80%, 90% 치사율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입이나 이 발굽 주변에 이제 수포가 생기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심장 같은 데에서도 염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이제 근데 국내에서 이제 이번에 발생한 게 그 A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A형 바이러스는 그 중국이 유일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아주 드물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게 보도는 잘못됐고 A형은 주로 좀 중동 있잖아요. 이라크나 그런 국가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A형은 주로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아시아 국가는 O형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는 그게 이제 국제 무역이 늘면서 A형도 간헐적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A형이 먼저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메르스처럼 A형 구제역은 이제 그 A형이 그 중동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거다. 먼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또 ABC에서 그 A형인가 보죠? A형이 좀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구제역은 500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이제 거기에서 아프리카 바이러스가 이제 변형을 일으켜서 중동에서 이렇게 A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워낙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요. 그 소의 A형과 A형 구제역과 돼지의 A형 구제역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그래요? 겁니다. 근데 그 소에서는 그 A형 바이러스, A형 구제역이 꽤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봄에 1월, 3월 달에 경기 연천, 그 다음에 2017년도 2월 달에 또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했고요. 지난해에도 그 소농가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같은 바이러스면 바로 그 돼지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그 A형은 잘 발생을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 경우 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O형 백신만 접종을 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경우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실 작년에 A형이 발생했고 201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소에서 발생한 거죠? 소에 발생한 거지요. 그렇게 돼지는 안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소농장이나 돼지 농장 가까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발생했을 때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또 돼지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A형 백신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O형 백신이 워낙 그게 아직 그 한국형 백신이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O형 맞춤형을 하다 보니까 A형 혼합 백신을 제대로 된 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대기 쪽은 O형으로 이렇게 선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서상희 교수께서는 그 지난해 이제 이게 우려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셨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당국이 이런 것들 좀 건의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방역협의위원이 아니어서 어떻게 발권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어디 글을 쓴다거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점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그 협의위원회가 아니면은 사실은 거의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즉에 그 서상희 교수님 같은 분의 말을 들었으면 좀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아쉬운 점이고요. 저를 떠나서 그 많은 전문가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저도 많이 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학자는 비평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게 지금 안 되니까 방역협의위원들이 많은 전문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 많은 방역위원 전문가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네, 자, 이제 정부가 그 부랴부랴 그 A형 백신 그 긴급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좀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이게 이제 돼지에는 그동안 유입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일단은 가장 문제가 농민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게 확산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기초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A형 백신이 일단은 국내에 좀 확보돼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면은 2010년도, 11년도에 300만 마리 이런 살처분 그런 재앙은 피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희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신고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다른 곳에서 이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가장 문제는 이게 농민 신고에 의존하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민간에서 이게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 진단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림부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에서는 이 많은 물량을 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민간에는 단지 항체 형성되나 이렇게 항체 진단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모르니까 저도 이 농장 하나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국민 한 사람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그래요? 완전 이게 금지 사항 같아요. 우리 이제 축산 분야에 도저히 바이러스 진단하는 것은 이게 신의 영역 같이 왜냐하면 관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진단을 얼마든지 민간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까? 예, 다 가지고 있지요. 그거는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비용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워낙 유전자 진단이 가격도 싸고 또 첨단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게 국가 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이 요즘 진단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자체가 그런 질병이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인데요. 그게 저는 은폐를 위한 거 아니냐. 그까지 학자 입장에서 생각까지 막 하거든요. 오히려 은폐를 위해서 그런 거다? 통제를 위해서? 왜냐면 이거 제대로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왜냐면 또, 그러면 당신들이 농민신고하기 이전에 이제 있는 것을 미리 잡아내면 확산을 많이 막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바렛은 하루만 있어도 이게 수억 마리가 배출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백신 수급 여기에는 좀 문제가 없겠느냐 이제 이런 점인데요. 일단은 한 700에서 800만 도스 O+A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 A형이 이게 주로 쓰는 게 A22라는 그 이라크에서 발생한 1964년도 발효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백신의 효능이 다한 게 아니어서 돼지 오른 거 아니냐, 소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이건 백신 수급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국내 바이러스와 맞는 백신주를 빨리 선택해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겠지. 그러면 이 같은 A형이라 하더라도 이 A형이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수 많이 일어나죠. 그냥 보십니까? 부작은 그 유전자가 RNA 바이러스라서요. 이게 한 번 복제할 때마다 그 유전자 하나가 변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백신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게 유전자 변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지금 이러는 이게 수급하는 백신은 상시 백신용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긴급 백신 있잖아요. 예를 들면 40분 줄이는 임상에서 완화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 부지역 발생한 보면 2010년도하고 거의 10% 가까이 유전자가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백신이 효능이 다해서 이게 오는 거 아닌가. 이 자체가. 그게 제 걱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같이 좀 모시고 이야기 좀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3부. 네, 여기까지 마치고 곧 이어 4부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5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부해선도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목동교에서 신정교를 지나 고척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부근 그리고 양평교 부근 지날 때 차량 밀립니다. 국회대로는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밀립니다.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가는 길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연희로 서대문구청에서 홍은 사거리 쪽으로 홍은 사거리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선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이 밖에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월릉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시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청와대가 곧 이어 이제 김정은의 그 방중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초청해서 만났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이 사실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소식 좀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요. 네, 스포츠 뉴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대표팀 이 폴란드와의 그 경기전에서 2-3으로 결국 패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에서 이 축구 대표팀이 FIFA 랭킹 6위인 강호입니다. 폴란드와의 평가전에서 2-3으로 패했습니다. 전반에만 2골 내주고 0-2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다가 후반 41분에 이창민, 42분에 황희찬 선수의 골로 2-2까지 쫓아갔는데 추가 시간인 후반 47분
지엘린스키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이 신청 감독이 대표팀 맡은 뒤에 지난해 러시아, 모로코, 또 지난 24일에 북아일랜드에 이어서 이 폴란드까지 유럽 원정 4연패를 기록 중이고요. 네. 이 수비 불안은 여전했는데 특히 이 경기 흐름상으로 보면 0대2에서 후반 막바지에 2대2까지 쫓아갔다가 종료 직전에 다시 결승골을 헌납한 것은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흩어졌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은 직후나 실점한 직후에 연달아 다시 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월드컵에서 많았다는 점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신태용 감독은 이 수비 라인이 깨진 것은 좀 아쉽지만 이 만회골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손흥민 선수 이야기는 좀 달라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준비로는 월드컵에서 창피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들 보완해야 될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3-4-3으로 출발한 경기 초반에 완전히 고립됐거든요. 그러다가 전반 38분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4-4-2로 전환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살아났고요. 네. 이 전방에서 기다려야지 됐고 내려서서 볼을 받는 상황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거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실점은 다른 경기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 수비에서의 보완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고민스러운 게 수비에서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거든요. 과제를 확인했는데 이 수비에서의 이 보완은 좀 단기간에 고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계속 지적은 되어 왔는데 이제 그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예. 자, 이 정현 선수 이 마이애미 오픈에서 팔 줄였습니다. 예, 이 정현 선수 마이애미 오픈 16강전에서 포르투갈의 소우자 선수를 꺾고 8강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6개 대회 연속 8강 진출이고요. 세계 랭킹 28위인 다비드 고피를 꺾고 올라온 선수가 이 소우자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들어서 이제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1세트 6대4, 2세트 6대3으로 이기면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현 선수의 8강전은 모레 열리는데요. 이 세계 랭킹 17위인 미국의 존 이스노 선수와 이 4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네. 어제 그 프로야구에서는 그 SK와 그 NC가 그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SK는 KT를 8대5로 이기고 3연승 달렸고요. 이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투수 이 앙헬 산체스 선수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공격에서는 김동엽 선수가 이 솔로 홈런 1개 포함해서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고요. 네. 이 마무리 박정대 선수가 9회 초 등판해서 시즌 개막 후 두 번째 세이브 기록했습니다. NC는 한화를 9대6으로 이기고 3연승 올렸는데요. 5대3으로 앞서던 7회 말에 손시현 선수가 3점 홈런으로 승부를 갈렸습니다. 네. 자, 넥센과 그 LG 경기는 그 박병호 선수와 김현수 선수의 그 맞대결로 이제 관심을 모았었는데 넥센이 승리했죠? 미국에서 들어온 넥센의 박병호 선수, LG 김현수 선수하고 어제 맞대결 벌였거든요. 네. 넥센은 연장 10회 말에 터진 김재현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5대4, 이 한 점차 승리를 챙겼습니다. LG는 3연패에 빠졌고요. 박병호 선수는 3타수 2안타로 제 몫을 했는데, 김현수 선수는 5타수 무안타로 부진했습니다. 네. 다른 경기에서 두산은 이 새 외국인 투수 프랭코프 선수가 6이닝 동안 삼진 9개로 무실점하는 호투를 선보이면서 롯데를 5대0으로 이겼고요. 기아는 홈런 6개를 앞세워서 이 삼성을 17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잠실 그 두산 롯데전에서 이 이대호 선수의 그 아웃 판정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누에 공갈하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요. 어려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예, 한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안타나 이제 볼넷으로 나갔을 경우에. 네. 그, 1루를 밟지 않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것을 나중에 이제 심판이 지적을 해서 이 투수가 공을 뒤늦게 던져가지고 아웃을 시켰거든요. 네. 때문에 이 이대호 선수나 롯데 쪽에서 보게 되면 이 뒤늦게 이런 판정이 나온 것에 항의를 할 수는 있었겠죠. 비디오 판독으로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비디오 판독을 했나요?
예, 나중에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제 그건 그냥 제대로 된 판정이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그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그 정인설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그 인수준에 뛰어들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 회장이 직접 나와서 밝혔는데, 네.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몇 가지 포인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핵심은 돈이 있냐 건데요. 공동으로 인수를 제안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두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만 밝힐 수 있고 더 이상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회사를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두 곳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상당히 좀 준비를 해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뭐 사실 카드를 한번 봐야겠죠. 네. 사실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정말 어느 정도의 기업인지가 가장 핵심이겠죠. 네. 그러나 채권단, 산업은행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한마디로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 있겠냐. 그러게요. 이 얘기입니다. 네. 3천억대 매출이 3조 원대 매출, 5조 원대 자산 회사를 과연 인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중국의 더블스타가 이제 금호타이어 지분 45% 인수하는데 쓰려는 돈이 6,463억 원이거든요. 네. 그 정도의 돈이 이 타이어뱅크한테 있느냐. 본인들은 있다고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이 지금 191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네. 아무리 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6천억대 돈을 마련할 수 있겠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는 게 이제 산업은행의 좀 생각이고요. 네. 과연 이 공동으로 인수한다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두 곳, 이게 어디냐인데 시간은 지금 30일로 줬거든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의도가 뭐냐. 내일 이걸 모레인데. 지연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하나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법정 관리로 넣어서 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 중국 더블스타의 인수를 무산시키고 법정 관리가 지금 청산 가치가 높은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또 본인들은 인수 의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법원으로 넘어가면 또 법원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도가 있다.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게 이제 산업은행 측 생각인 거죠. 지금 금호타이어 그 노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타이어뱅크가 인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아니죠. 노조는 절대 해외 매각은 안 된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정 거죠. 관리를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사무직 직원들은 차라리 더블스타가 인수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법정 관리로 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니까. 네. 그런데 이 타이어뱅크라는 이슈 변수가 아마도 이 판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채권단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GM 사장이 그 한국 GM의 그 부도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이제 관심 갖는 기업이 지금 이제 금호타이어와 이 한국 GM인데 둘 다 산업은행이 관련된 채권은행이죠. 계속해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월 말까지 어떤 공식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5월 다음 달 20일, 4월 20일까지 네. 노조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부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GM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까지는 안 했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부도라는 얘기는 분명히 언급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건부 잠정 합의라도 좋으니까 노조가 일종의 협조를 해야 된다. 약간의 어떤 그 구조조정이나 급여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고통 분담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미 희망퇴직자를 많이 받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 자살하는 분도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1차 다시 마감 시한을 다음 달 20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 이제 한국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 한국 정부도 그 인질로 좀 잡혀 있는 셈이에요?
아마도 정부는 뭐 이 얘기를 다 고지고대로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한국 GM의 어떤 그 전략은 노조의 어떤 양보를 먼저 이끌어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자금난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전문가들 모시고 이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별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정부나 지자체들 앞다투어서 대책이라고 이제 내놓고는 있는데 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 물음표죠. 이제 선거가 곧 있잖아요. 아마도 가장 많은 공약이 남발될 것이 아마 미세먼지 같아요. 오늘 그러게요. 다행히 오늘 오후면 조금은 나아진다라고 하는데 뭐 황사가 또 온다고 하죠. 네. 뭐 서울시도 노후 경유 차량 진입 제한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고요.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감시와 감독인데 감시할 수 있는 전용 그 CCTV가 서울시에 한 37개지만 80대 정도밖에 없어요. 네. 이거 아마 이 경유차 운전하신 그 대형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는 다 족보가 돌 겁니다. 아마. 아, 그럴까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뭐 그렇다고 봐야겠네. 뭐 항상 앞서가니까요. 네. 또 요즘은 모바일 온라인 시대니까 이게 아마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빨리 늘려야 되는 거고 실현 가능성이 좀 의문스럽다는 거고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하면 휴교령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약간의 어떤 이제 당장 학부모들 특히나 워킹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애들 어디다 맡길 거냐. 그것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이제 무상 마스크를 이렇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걸로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뭐 바람에 따라 진짜 왔다 갔다 하고요. 중국이 어떠냐에 따라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중국 미세먼지 예보를 유심히 봐야 될 상황이죠. 네, 이 동남풍이 부느냐, 북서풍이 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 불치병이 있잖아요, 한국에. 네. 교육과 부동산인데 이제 미세먼지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가격 좀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어제 가서 하나 샀습니다. 얼마 주고 사셨나요? 저는 4,000원 주고 샀는데. 꽤 괜찮은 거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저기 급수 있는 거 사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95인가요? 뭐 네, 나와 있는 거. 네, KF 95 그거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정말 날개 돋친 데도 팔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한 쇼핑몰에서는 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가격이 하루 만에 2배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19,800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20개들이죠. 네. 2만 원 정도에서 4만 원 정도로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 모든 마스크들이 하룻밤 사이에 3,000원, 4,000원씩 네.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뭐 시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오른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간략하게 좀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페이스북 조사에 그 착수했다는 소식이죠?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한다는 건데요. 페이스북 그 고객정보 관련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리고 미국 검찰도 페이스북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트럼프 정부가 대선 당시에 이 5천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 또 화살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이 스포츠 시선 코너에서 이 최동호 평론가가 이대호 선수가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서 그 판독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비디오 판독이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네,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낙관주의자는 늘 파란 신호등밖에 보지 못한다. 비관주의자는 빨간불밖에 보지 못한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생명이다. 영국이 낳은 밀림의 성자이죠. 그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그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죠.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이 틀리다고 부정하기보다는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힘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